안녕하세요, 지렸습니다. AMD 라이젠 CPU 중에서 저전력 모바일 CPU에 대한 벤치마킹 성능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었고 상세한 내용이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최근 AMD는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 캠퍼스에서 라이젠 테크데이 행사를 열고 거기에서 상세 내용을 공개를 하는 벤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행사에서는 인텔 코멘레이크 CPU와 아이스레이크 CPU와 비교를 해서 라이젠 R3 4300U부터 R5의 4500U, 4600U, R7인 4700U, 4800U의 벤치 성능을 상세하게 공개를 했고요. 실제로 코멘레이크와 아이스레이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될지 말지 궁금했던 R9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인텔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의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부분일 건데, 먼저 금액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R3는 i3와 경쟁을 하고 R5는 i5급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R7은 말씀드렸다시피 i7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금액대는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각 CPU를 디테일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 코어와 스레드를 표기를 했고요. 시네벤치 R20의 싱글 코어 점수와 멀티 코어 점수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가장 낮은 사양인 R3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R3는 인텔의 i3와 대응이 되는 제품입니다. 인텔 코멘레이크 10110U와 아이스레이크 1005 지원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i3 제품은 2개의 코어에 4개의 스레드를 가진 제품인데 반해 R3 4300U는 2.7기가 베이스에 3.7기가까지 부스트가 올라가는 4개의 코어에 4개의 스레드를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싱글 코어의 성능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멀티코어 점수에서 1571점으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 인텔의 i5급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레이크 1005 지원과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 멀티코어 점수로 봤을 때는 50%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내장 그래픽도 40% 이상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R5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R5 제품은 인텔의 i5 제품과 대응이 되는 제품입니다. 인텔의 i5는 코멘레이크와 아이스레이크 동일하게 4개의 코어에 8개의 스레드를 가지는 제품인데 반해 R5 4500U는 6개의 코어에 6개의 스레드, 4600U는 6개의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지는 제품입니다. 벤치 성능은 싱글 코어는 비슷하게 400점대를 형성하지만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코멘레이크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i5의 멀티코어 점수보다 R3 4300U의 점수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픽스 코어를 보시더라도 R5 4500, 4600U의 성능은 인텔 아이스레이크보다도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R7의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7은 인텔에서도 주력 상품인 i7급과 비교를 해야 되는 만큼 코멘레이크 10710U 제품도 벤치에 포함했습니다. 코멘레이크 i7 10510U와 아이스레이크 1065G7은 4개의 코어에 8개의 스레드이지만 10710U는 6개의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R7 4700U, 4800U와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코어의 개수에서 밀리다 보니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 내장 그래픽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레이크 1065G7의 내장 그래픽과 비교를 하더라도 R7의 내장 그래픽이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이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고, 실제로 R7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AMD에서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100% 믿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못 돼요. 약간 이제 자기 브랜드를 과시하기 위해서 약간은 더 높은 그런 벤치마킹 점수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합리적인 어느 정도 수준의 의심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0%, 80% 정도 수준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일단 코어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면 멀티코어를
완벽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품들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R5, R7에서 주력으로 나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4500U, 4700U 요 제품들일 것 같아요. 4600U랑 4800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당 스레드가 두 배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제품들이 주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레노버라든지 델이라든지 에이수스라든지 여러 브랜드를 봤을 때 이제 4600보다는 4500이 주력으로 나오고 4800U보다는 4700U가 주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H 버전, 하이 퍼포먼스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R9 4900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뭐 디테일한 벤치마킹 성능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게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뭐 좀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벤치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어 클럭이라든지 뭐 코어랑 스레드의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높은 그런 스펙은 아니었습니다. R7 4800H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클럭만 약간 더 높았던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 제품의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뭐 실물이 나오면 벤치마킹을 좀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R7 4800H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텔과 비교를 할 때 i7 9750H와도 비교를 했지만 i9 9880H와 비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코어라든지 성능에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성능 한번 보고 오시죠. R9 4900H와 4900HS를 보시면 R7 4800H와 동일하게 8개의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베이스 클럭과 포스트 클럭이 약간 더 높은 것을 봤을 때 전반적인 성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TDP 35W 버전인 4900HS의 경우에는 베이스 클럭이 3.0GHz에서 포스트 클럭 4.3GHz로 약간 클럭이 낮아서 실제 성능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조금의 아쉬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생각해서일지 몰라도 i9 9880H와 벤치 성능도 바로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 성능을 봤을 때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TDP가 35W로 전력 설계는 낮지만 CPU의 성능은 28%나 앞서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력 상품이 될 R7 4800H의 성능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전반적으로 i7 9750H보다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R7 4800H가 i7 9750H보다 50%나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제로 뭐 성능도 약간은 높고 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런 벤치마킹 성능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발표하는 측은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조금은 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70에서 80% 정도 수준만 정확히 믿으면 될 것 같고, 약간은 좀 이제 거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거하고 보셔야 될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뭐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좀 국제적인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출시가 조금 밀릴 수 있고, 지금 뭐 전 브랜드에서 3월 말 4월 초순으로 출시 예정을 잡았던 것들이 4월 말이나 5월 초중순으로 전반적으로 밀려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로 이 이제 르누아르 CPU가 장착이 된 노트북을 실물로 보시려면 5월 중순쯤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만나왔으면 좋겠지만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리시는 그런 뭐 인내심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CPU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고 다시 또 이제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그런 과정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뭐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생산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이 된다든지 출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은 빨리빨리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